자,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내가 원래 반발계수나 이것도 가르쳐 주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가르쳐 주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빼고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자, 이제 갑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충돌의 종류부터 먼저 정리하고 반발계수 정리해 드릴게요. 충돌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나오느냐? 완전 탄성 충돌. 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충돌 전후에 상태 상대속도, 우리가 상대속도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원래 물리 원 과정에서 상대속도라는 말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상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요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잘 들어야 돼. 봐봐요.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충돌 전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쓰는 거 저 공이야, 공. 요 안에 쓰는 숫자는 질량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새끼가 11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3으로 여기다 쓰는 거는 속도야. 3이고 요 새끼가 정지였어. 됐어요? 이게 충돌 전. 그럼 충돌 후가 됐을 때 요 새끼는 정지하고 요 새끼는 3으로 가요. 좀 보여요? 뭔 차인지? 보이지? 속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깥치기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질량이 같을 때. 됐어요? 지금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는 거야. 빨리 캐치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1kg짜리고 얘가 2kg짜리인데 이때 얘의 속도가, 이번엔 얘가 3이고 이 새끼가 정지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충돌 후에 이 새끼의 충돌 후에 힘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방금 전에 얘기했다. 상대 속도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2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1이 가면 되겠지. 맞지? 경우의 수 맞잖아. 상대 속도의 크기를 똑같잖아. 3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에 2kg짜리가 있고요. 1kg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요 새끼가 3이, 요 새끼가 3이야. 그래 놓고 요 새끼는 얼마라고요? 그냥 정지라고 합시다. 정지. 자, 그럼 얘가 2kg고 얘가 1kg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돼도 상대 속도가 3이 나오겠습니까? 방향 반대고. 대답을 하네. 이씨.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얘가 열 보면, 에?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건착자의 속도. 얘가 열 보면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건착자의 속도. 방향 반대되잖아요. 맞죠? 아니야? 맞지? 이 새끼들은 왜 못하고 지랄이야. 어차피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에?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또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비탄성 충돌이에요.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도 똑같아요. 얘는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 방향이 반대. 근데 이 새끼가 특이한 게 뭐냐면 크기는 점점 감소해요. 자, 너네 이거 생각해야 돼.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상대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고. 그럼 에너지가 일정해? 안 해? 안 하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이 새끼도 엑서사이즈. 이 새끼는 얘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1에서 4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10?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새끼가 10이고 이 새끼가 정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새끼가 충돌을 빵 했어요. 됐어요? 원래 얘가 된다면 얘가 정지되고 얘가 10으로 가면 되지. 아니면 2나 5로 놓아먹으면 되고, 아니 8이나 2 또는 뭐 6, 4 이렇게 놓아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새끼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기 때문에 이 새끼가 3, 이 새끼가 2. 됐어요? 요런 스타일로 속도가 준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비탄성 충돌이야. 세 번째, 완전 비탄성. 이 새끼는 좀 특이한 새끼예요. 완전 비탄성이라는 얘들은 뭐냐면 얘는 충돌 후 상대 속도가 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충돌 후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지. 내신에서 가끔 나오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찌됐든 어떤 물질이 이렇게 뭐 1, 2kg 뭐 상관없어. 이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합쳐진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됐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얘 상대 속도에 이게 빵이 된다 그랬잖아. 이게 한꺼번에 그냥 만나자마자 빵!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됐어요?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그 차이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성립하냐 안 하냐가 시험 문제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이거야. 거의 다 이거야. 거의 다 이거야. 그러다 간혹 이 새끼가 나와. 간혹. 됐습니까? 시험 문제 했을 때 물투나 가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 충돌하는 새끼에 속도가 변하든 뭐가 변해. 저기 봐. 충돌하는 새끼에 분열, 폭발, 융합을 해도 외력만 없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 새끼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얘도 성립해요. 그 다음에 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외력이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잘 봐야 돼. 알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겠지? 위치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얘는 성립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써줄게. 적학적 에너지 보존이 얘는 성립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급격히 감소해서 빵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 안 해요. 얘는 성립 안 해요. 얘도 성립 안 해요. 얘도 성립 안 한다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돌을 조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쉬우실 거예요. 물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전부 다 성립한다는 게 머릿속에 이제 잡히셔야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건데, 특징을 잡아서 유형별로 하기보다는 얘네들의 방향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보시라고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속도만 갖고도 이 새끼가 어떤 충돌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속도만 갖고도. 알겠어요? 그 속도만 갖고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쪽에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이쪽에 와서 내가 그 속도에 관한 얘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충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발만 더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뭘 알아보면 좋으냐? 반발계수라는 개념을 알면 좋아요. 반발계수는 2라고 표시하거든요. 반발계수. 반발계수.
개수니까 단위 없겠지, 그지? 그지? 개수니까 단위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쉬워요. 자, 구하는 게 2는 어떻게 구한다? v1-v2분의 v1-v2. 겁내 쉽지?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충혈형, 운동형 그림 있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충돌 전, 충돌 후야. 대시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쌍 마이너스가 붙어요. 됐죠? 마이너스가 붙어요. 원래는 절대값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기 잘 보세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v1-v2분의 v1-v2.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지. 충돌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 또는 v1 그러니까 크기만 보세요. 크기만. 그럼 뭐예요?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 근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속도의 비를 반발계수라고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상대 속도의 비를 반발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발계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딱 요 사이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반발계수가 0이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운동 종류 3개 중에 충돌 종류 3개 중에 뭐가 될까? 그지? 완전 비탄성이 되겠지. 그럼 얘가 1이 됐단 말이야. 1. 됐어요?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완전 탄성. 잘 찍었어. 그죠? 그럼 0과 1 사이가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비탄성 된다는 얘기지. 이게 제일 쉬워요. 원래 충돌 구하는 문제 중에.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1과 2를 넘나들면서 가르치는 물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고3 수업을 하다 보면 얘네들 갖다 이렇게 장난질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반발계수는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내신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돌의 종류만 잘 정리해 놔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어야죠.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혹시나 여러분 이거 모의고사 문제에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안 나올 건데 봐봐. 이거는 물투에서만 주로 나오는 건데 물투에서 이쪽 파트가 빠져버려서 아마 물리원에 다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옛날 문제를. 봐. 우리가 이제 충돌하는 건 봤는데 분열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 문제에 이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건지 일단 개념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얘가 스몰 m과 라지 m이 이렇게 붙어있는 새끼예요. 이게 지금 정지 상태라고 합시다. 정지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 새끼를 빡 친 거야. 됐습니까? 이 대가리를 빡 쳤어. 그랬더니 지글 쪼개졌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여기 분열이지? 대가리 빡 치면 쪼개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새끼의 방향이 이쪽과 이쪽으로 딱 같다고 해봅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일단 봐봐. 내가 이걸 빵 친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외력을 가한 거야. 맞지? 외력을 빵 가했어. 그럼 이 새끼의 속도가 똑같이 V로 갔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새끼가 받는 이거 AB라고 할게요. 자, 그럼 AB가 받는 충격량 같냐 다르냐? 같다. 아이씨, 부러지고 지랄이야. 충격량 같다. 됐지? 맞지? 그러면 AB가 받는 충격력
같다, 작용 반작용. 근데 뭐만? 방향만 반대다. 됐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네가 다 구한 거예요. 물론 야,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지. 시간은 당연히 같겠죠? 이걸로 빡 때렸으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이 맞은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분열전, 이렇게 할게요. 분열전 운동량의 총합 얼마예요? 영이지. 자, 그러면 분열 후 운동량의 총합은 저기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랑 얘랑이죠.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m-v에 플러스 라지 m의 v.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다고요? 같다고 이 새끼야!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똑같아야지. 외력이 작으니까. 에이씨. 그냥 쪼개졌다고 해. 그래서 외력이 적용하면 아니 힘이 똑같잖아. 일단 여기서는 힘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외력이 작용하면 당연히 달라. 다른데 얘가 그냥 이따가 R을 빵 깨고 나왔다고 생각하자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새끼가 같아지죠. 됐습니까? 운동량의 총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MV랑 라지 MV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지금.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잖아 얘한테. 그지? 그잖아. 외부에서 얘한테 일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충돌 후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해줬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한테 힘을 빡 줬다며. 그러니까 일을 해준 거잖아. 됐어? 그럼 일 해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얘는. 저 비교하는 문제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아니 얘가 똑같이 빵 때렸잖아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충돌이 안 생기잖아. 운동량의 변화라는 건 충격량과 같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거라고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됐을 때도 똑같이 얘네들이 똑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이 똑같다라고 해서 문제 해주시면 되고 방향만 반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외부에서 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일을 한 만큼 증가한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분열 갖다가 원래 분열이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고3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6월이나 9월 학평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누구냐면 요렇게 돼 있는 새끼예요. 됐어요? 또 모른다 그래야지 또. 자, 봐봐. 용수철을 응축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응축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얘를 빵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지? 이 새끼는 이쪽으로 V로 갈 거고 이 새끼는 이쪽 V로 갈 건데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문제는 나왔다고요. 알겠습니까? 분열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거 어차피 분열 아닙니까? 됐어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 어차피. 어차피 가다가 찢어질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응축시켜 놨는데 얘를 딱 놓은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양옆으로 쭉 가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질량 똑같다고 해요. 그래야 됩니다. 질량 똑같으면 다르면 안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P의 운동량을 갖고 얘는 플러스 P의 운동량을 갖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분열전 얘도 분열전 운동량 총합 응축해서 가만히 놓은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빵 되겠지. 자, 분열 후 운동량 총합 아까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맞죠? 마이너스 P 플러스 P가 뭐 된다고요? 0 된다고요. 맞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건 얘 MP, 스몰 m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자, 스몰 m 라지 m. 그러면 얘가 스몰 m P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라지, 아이씨, 왜 이래. V, 얘는 라지 m V. 이렇게 되겠죠? 빵.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mV는 라지 mV. 됐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속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자, 얘 속도를 만약에 질량이 똑같으면 속도가 똑같겠지만 질량이 다르면 얘는 V1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V-. 됐죠?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러면 얘는 질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V-와 V-가 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V- 대 V-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이 속도비도.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질량이 똑같으면 속도가 똑같지만 질량이 다르면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거운 놈, 가벼운 놈. 됐어요? 그래서 반비례로 얘네들이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당연히 이건 반대로 간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 문제는 곧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제 내다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티에서 갖고 오는 분열까지 갖다 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량 보존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응축시켜놨다가 빵 났다. 그럼 얘네는 쫙 가겠다.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괜히 탄성력이니 뭐니 그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안 나와 탄성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용수철 묶여있다고 쫄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다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하고도.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배우잖아요. 일과 에너지에서. 그죠? 이제 그거 나올 때 됐거든.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교과 과정에 있었는데. 왜? 문제 낼 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낼 게 없어. 다 빠졌잖아, 뒤에. 힘의 표현도 다 빠졌지. 돌림힘 빠졌지. 육체역학 빠졌지. 다 빠졌잖아. 이게 낼 게 없어요. 니네 때는 이제 이런 거 내는 거지. 용수철 막 몇 개 달아놓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됐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